유동근 목사와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의 실체 8번째. 릴리 씨와 같은 입장이었던 장식항 형제의 회개와 간증. 글쓴이 호람배우. 유동근 목사는 릴리 슈의 책에서 오치만니의 부도덕한 일들을 언급한 것을 소개할 때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자신을 통해 한국 교계에 밝혀지면 지방교회 측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치만니를 존경하는 교회 인사들까지 충격을 받아 그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지고 그의 저서들에 대한 입맛도 떨어지게 하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 목사가 알아야 할 것은 릴리 슈가 폭로하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담은 증거자료에 명시된 오치만니의 필체와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식항 형제는 본인의 초록에 있던 관련 증거자료 부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저는 이 글 끝에서 이와 관련된 그의 추가 증언을 소개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 목사가 소개한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에 나온 소위 오치만니의 동력자 중 한 명에 대한 불륜 주장 등은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볼 때 릴리 슈는 중국 공산당 정부 비밀부서 각본대로 오치만니와 적은 무리를 와해시킬 내부자 중 하나로 1955년 12월에 중국 공산당에게 초대받아가서 취조 혹은 회유를 당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릴리 슈는 공산당이 제시한 교회이두 여자 동력자와 불륜, 누드 사진이 있는 영화 네거티브 한 조각 관련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리더에 대한 자신감 상실, 깊은 수치심과 혼란에 시달렸고 그 당시 내 믿음에 가해진 충격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오치만니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부터 그녀는 중국 공산당이 오치만니와 적은 무리를 무너뜨리려는 각본 이행에 자발적으로 복육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회유 작전이 제대로 효과를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릴리 슈는 사무실에 있는 한 형제와 연구위원회를 대신하여 그녀를 방문하도록 파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956년 이때는 나이가 62세가 된 거예요. 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시기와 장소조차 모호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오치만니가 영에 속한 사람을 집필할 때였다라고 릴리 슈가 말한 점입니다. 지금부터 릴리 슈의 이런 증언이 왜 믿을 수 없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치만니가 영에 속한 사람을 쓸 때는 그가 심각한 폐결핵을 앓아 그야말로 생사를 오가며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상대의 나체 사진까지 찍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릴리 슈는 자신의 중국어 판책에서는 1931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영어판에서는 1926년에서 1931년 사이라고 수정하고 정보판에서는 1926년에서 1927년 사이라고 다시 날짜를 고쳤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증언하려니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발생 장소라는 우슈도 오치만니가 투병하던 상하이에서 지금도 차로 서너 시간을 달려가야 할 만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거의 죽을 만큼 아팠어 침대에서 6개월 동안 일어난 적이 없던 사람이 갈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셋째, 릴리 슈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 자매는 오치만니보다 10여 년 연상입니다. 그 당시 중국 사회의 통념에 비춰볼 때 이런 나이 차이에서 지속적인 불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넷째, 또한 릴리 슈는 그 여자 동력자가
고령 훈련에도 참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당시 고령 훈련센터에서 있던 몇 달간의 훈련에서 오치만리가 거의 유일한 훈련 강사였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다면 자기를 성적으로 괴롭힌 사람의 말을 그토록 오랫동안 들으며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릴리 씨와 함께 연구위원 중 한 명으로 그 여자 동역자를 면담했던 장식항 형제의 태도 변화입니다. 즉 그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증거들로 제시된 오치만리의 자필 고백서 필체와 그의 서명이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 사례를 포함해서 오치만리의 부도덕성을 언급했던 모든 부분들을 자신의 초고에서 삭제했습니다. 아래는 그의 추가적인 증언입니다. 오치만리 형제는 바람둥이가 아니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중국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하이에 국제연합구제 부흥 사업국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많은 물자와 음식과 일용품이 보급되었습니다. 상하이는 항구이며 많은 미군이 있습니다. 밤에는 많은 미군이 기녀원을 찾아가 윤락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많은 파렴치한 장사꾼들이 길가에서 미군에게 영어로 된 음란서적을 많이 팔았습니다. 장시로 생화학 사무실 근처에도 음란서적을 파는 가판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947년에 가장 유행했지만 1948년 내가 생화학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네 형제님의 사무실에서 이런 음란서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1956년 2월 오치만리의 죄를 증명하기 위한 전시회에 전시된 음란서적은 모두 서명이 있는 오래된 중국어 서적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음란서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종종 중고 서점에 갔었지만 거기에서는 그런 책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리유원웨이의 말에 따르면 법정에 많은 음란서적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그 책들이 그의 것인지 묻고 그의 것이라면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공개 재판은 1956년 6월 21일 상하이 고등 인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1956년 2월 동인로 보건학교에 전시된 낡은 중국어판 음란서적에는 이미 오치만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공개 재판에서 서명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치만리에게 양녀 우슈팡이 있는데 그녀가 니와 간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요? 네가 직접 쓴 소위 자백서를 보았는데 그 필체가 개가 기어다니는 필체 같고 네의 필체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 직원은 그것이 네가 아플 때 썼다고 했지만 네의 필체를 아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할 때나 병에 걸렸을 때 네의 필체는 곧았고 개가 기어다니는 부러진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떳떳하게 음행을 범한 장자항을 격리시키고 이혼했다가 재혼한 네와 인자매를 격리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종교국 로주퐁 국장은 마오쩌둥의 적대시 정책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에 따라 적을 처리하는데 모든 속임수를 동원하여 사람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치만리는 본인이 볼 때 사실과 다르다면 왜 자필 자백서를 쓰고 증거 목록에 서명까지 했는가? 그 동역자라는 자매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왜 조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루머는 다 사실이 아니고 공산당이 조작 또는 회의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솔직히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공포와 압박이 온 인민을 누르고 있던 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소련에서 스탈린의 통치는 여의치 않으면 즉각 처형하는 공포 정치였다면 마오쩌둥 시대에는 교묘하게 인민을 회유 혹은 강압하여 정부 정책을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말을 듣지 않으면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혹은 솔깃한 당근을 제시하는 식입니다. 6.25를 겪은 세대는 북한군 점령 시절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워치만이나 릴리슈나 위여자, 동역자 모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처신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워치만니는 무려 4년 동안의 불법 투옥 기간 중에 자필 자백서를 쓰라는 끊임없는 요구에 저항하고 결코 쓰지 않았기에 누군가가 개가 기어다니는 필체로 대피를 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증거들 위에 서명을 하라는 강압적인 요구 앞에 평소 습관과 달리 니토슈가 아닌 니토생으로 서명하여 자신의 본의에 따른 서명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생산된 증거 자료들은 그 자체가 확고부동한 증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공정하고 상식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은 목격자였던 장식항 형제가 릴리 씨와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유동근 목사도 이런 상식에 근거하여 처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